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네, 요즘은 이 보톡스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보톡스 시술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보톡스를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이 건강한 보톡스 문화를 위한 연구와 또 캠페인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요. 이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과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그 세미나에 다녀왔거든요. 보톡스 내성에 대한 최신 논문들을 좀 리뷰하고 권위 있는 원장님들과 함께 실제 임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하지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톡스 내성 진짜 생길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보톡스 사용량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그때는요, 의사들의 인지 자체도 이 보톡스 내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으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주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톡스가 대중화가 되면서 보톡스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보톡스 내성 케이스도 점점 많이 보고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보톡스 내성에 대한 많은 임상 연구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한국식약처에서도요,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이 보톡스 안전 사용을 위한 지침서 등의 보톡스 항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발행한 보툴리눔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보면요, 보툴리눔 제제를 높은 용량으로 자주 맞을 경우에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자, 또 이 항체 생성률은 경부 근긴장 이상 환자의 경우에 2에서 9.5%로 나타난다라고 이 보톡스 내성의 항체 생성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톡스 내성은 실제로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 발생 빈도가 희박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비율로 생기고 있으니 보톡스 내성 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용을 권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톡스 내성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예방도 가능하겠죠. 사실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주름을 피고 또 근육을 축소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요, 순수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자, 이 순수 톡신만 있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톡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순수 톡신만 만들면 좋은데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함께 생겨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폐만 가지고 다니면 지폐가 막 구겨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넣어서 다니듯이 이 톡신도 톡신만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톡신을 감싸서 보호하는 복합 단백질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툴리눔 순수 톡신 또 복합 단백질 이런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은 외부에서 이 물질이 들어온다 공격하자 라고 방어 태세에 들어가서 이 외부 물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 보톡스의 구성 성분 중에서 이 순수 톡신은요, weak immunogen 그러니까 약한 항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거의 유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 단백질은 강력한 스트롱 이뮤노젠이기 때문에 항체 형성을 잘 유발한다는 것이죠. 즉 보톡스 내성의 원인은 뭐다? 바로 복합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죠. 그럼 보톡스를 만들 때 이 복합 단백질을 분리해내 버리고 순수 톡신만 담기게 하면 보톡스 내성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독일의 제오민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그럼 보톡스 내성이 한번 생겨버린 거면 보톡스는 앞으로 영영 효과가 없는 건가요?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보톡스 내성의 정도는요, 항체 역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항체 역가는 이해하시기 쉽게 항체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톡스에 대한 항체 효과가 높을수록 보톡스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요. 항체 효과가 낮으면 효과가 그래도 약간이라도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보톡스 내성이 한번 생기면 영영 효과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항체 역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항체 역가, 항체의 양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백신을 1차, 2차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 이유가 뭐죠? 1차, 2차 맞고 몇 개월 지나니까 항체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스터샷을 맞아서 다시 항체 효과를 올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보톡스도 내성이 생겼을
쉬었을 때 보톡스를 중단하고 오래 쉬게 되면 보톡스의 항체 효과가 내려가면서 보톡스의 효과를 다시 볼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원장님, 보톡스를 오래 쉬면 내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몇 개월을 쉬면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톡스 항체가 생긴 사람들의 이 항체 역가를 추적 관찰한 논문인데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평균을 낼 수 없다였어요. 이 항체가 떨어지는 시간이 사람마다 너무나 개인차가 커서 뭐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서 평균치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보톡스 내성이 한 번 생기면 보톡스를 쉬어도 항체 효과가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최대한 보톡스 내성이 안 생기게 미리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아까 논문은 보톡스 내성이 생긴 사람들을 모아서 보톡스를 중단하게 하고 항체 효과가 떨어지는 추세를 추적 관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보톡스 내성이 생긴 사람들에게 보톡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제오민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게 하면서 항체 효과를 추적 관찰해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항체 효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오민이라는 톡신을 계속 맞았으니까 항체 효과가 더 올라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보톡스 시술을 그냥 중단해버린 그룹의 항체 효과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면 제오민으로 시술을 이어간 그룹의 항체 효과도 비슷한 속도로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즉, 제오민은 순수 톡신이기 때문에 시술을 해도 항체 효과를 더 높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저번 보톡스 내성 심포지움에서도 많은 원장님들이 이 결과에 인상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주름이 심해서 보톡스를 꼭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오민 같은 순수 톡신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오민은 항체 효과를 더 올리지는 않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톡스의 내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보톡스 내성이 한 번 생기면 보톡스를 쉬어도 보톡스의 이 항체 효과가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보톡스 내성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보톡스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수 톡신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술 간격은 너무 자주 말고 적정한 시술 간격을 유지하고 나에게 필요한 보톡스의 적정 용량을 지켜서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